반갑습니다. 앵그리 윤선생 부동산입니다. 오늘 제가 판단하기에 당분간 호재가 있으면서 저평가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분당 야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위례 신도시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례 신도시는요, 특이하게 3개 그 행정구역으로 분할이 되어 있는 특이한 지역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 청남, 하남 이렇게 3개 권역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원래 당초 목표는 4만 가구에 10만 인구를 유치한다는 게 목표였습니다. 지금 뭐 10만까지는 아니지만 가구 수는 거의 뭐 비슷하게 거의 다 들어찼기 때문에 거의 뭐 목표에 도달한 걸로 보입니다. 주요 인프라로 보면 이제 서울 접근성이 좋다는 거고요. 또 대규모 주거단지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교육, 상권, 공원 뭐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지역이다. 또 여기 이제 특이한 점이 그 중심 지역을 감싸고 있는 휴먼링이라고 해서요, 도보로 이렇게 걸을 수 있는 산책로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다른 도시에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좀 특이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통 호재가 이제 지금 이제 위례 트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공식 명칭은 위례선인데요. 요게 이제 내년 8, 9월에 개통을 목표로 공정률이 한 88% 정도 되고, 걸림돌이었던 그 우선순위,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도심을 기차가 다니다 보니까 이제 겹쳤을 때 대중교통 일반 차량과 기차가 겹쳤을 때 어느 걸 우선으로 하냐가 이제 관건이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이제 기차 우선으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라면 내년 8, 9월에 이제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위례 신사선은 이제 2025년도에 이제 신속 예타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이제 민간 사업에서 재정 사업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시행은 되는데 시간은 좀 걸릴 걸로 보이고, 또 관련해서 이미 그 위례 시민들이 재정 납부한 3,500억의 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간의 문제지 2030년도 초반경이면 개통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이 개통이 된다면은 지금 이제 강남이라든가 송파라든가 접근성 개선이 굉장히 기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의료 인프라 호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북위례에 이제 의료 복합용지가 이제 확보되어 있는데, 전에 이제 그 가천대 길병원에서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온다고 하다가 어떤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다시 공모를 했는데, 강동성심병원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700에서 1000병상급 병원을 제안을 한 상태고, 이제 물론 이제 착공 개원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례 내에 이제 종합병원이 생긴다는 게 의료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동향은요, 지난 이제 그 한참 그 서울의 이제 강남 송파 이 지역이 상승할 때 여기도 이제 비슷한 가격 상승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급등세는 아니었기 때문에 신고가는 이어졌지만 그 급등폭은 그렇게 높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약간 뭐 등락은 있습니다만 그 입지에 거나든가 단지별로 이렇게 선별을 해낸다면 분명히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좋은 물건을 찾아낼 수 있는 이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기는 3개 권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뭐 큰 구별은 안 한다고는 합니다만, 어쨌든 행정구역이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구별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송파 지역은 이제 아무래도 서울이라는 그 송파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심 지역을 지나가는 곳이 이제 주로 송파 지역인데, 여기 이제 트램이 다니게 되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대표 거래 사례는 이제 위례 아이파크 2차라는 게 이게 이제 36평형이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16.5개 거래된 사례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또 여기는 이제 가격 레벨은 비교적 이 위례 신도시 내에서는 높은 편이지만 또 그 선호도가 강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남위례 지역은 이제 그 상대적으로 약간 가격이 송파 지역에 비해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뭐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조금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있고, 생활 인프라는 뭐 서울 송파와 똑같은 입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생활 인프라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요 거래 사례는 이제 그 위례 센트럴자이라고 해서요. 여기가 이제 그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그 위례 센트럴자이, 그다음에 위례 중앙푸르지오, 송파 꿈의그린, 신안 인스빌 이렇게가 이제 그 중심 지역에 모여 있는 아파트들인데, 이 지역 아파트를 이제 뭐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 가장 대표적인 아파트인 위례 센트럴자이는 84제곱미터 34평형이 최근에
17.8억의 실거래가가 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9제곱미터 25평형은 14.85억에 지난 8월에 실거래가가 갱신되었습니다. 동일해라고 하면요, 하남 지역입니다. 여기는 이제 대형 평형의 중심 아파트가 많고요. 또 산 밑에를 끼고 있기 때문에 남한산성 바로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숲세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이 세 군데 중에서는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역시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도심에 가까운 붙어 있는 위례 센트럴 39평이 16.5억에 거래된 사례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미래 가치로 보면은 이제 여기는 뭐 트램이 개통되면 5호선, 8호선 연계 강화가 기대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단지를 한번 보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실거래표를 다 제가 가격을 표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금액은 참고만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임장이나 아니면 네이버 부동산 아니면 혹은 노노등 이런 플랫폼을 활용해서 확인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참고 가격만 말씀드리면 위례 센트럴 자이는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위례 포레 자이라는 게 이제 북위례 쪽에 있는데 이거는 12.65억에 지난 7월에 거래가 됐고요. 위례 아이파크 2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평이라고 하고 36평이라고도 하는데 16.5억에 거래됐습니다. 다만 여기 16.5억은 저층이기 때문에 실제 가격은 17, 8억 정도 보시면 뭐 그건 틀림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위례 센트럴 자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층수별로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아마 감안해서 보셔야 되고요. 어쨌든 지난번에 이제 17.8억 신고가를 기록한 것은 고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가 분포를 한번 이렇게 보면요, 이제 2025년 8월 기준입니다. 그래서 위례 센트럴 자이 84 같은 경우에는 한 17.5억이 이제 평균 호가가 되겠고요. 위례 아이파크 2차 84 같은 경우에는 한 17억, 18억 이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전세가의 비율 같은 경우에는 위례 센트럴 자이의 84는 한 11억 정도 하고 있고요. 위례 아이파크 2차 같은 경우에도 11억 정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은요, 투자에 대한 어떤 타임라인을 한번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보면 이제 2027년까지 본다면 일단은 이제 2026년에 트램이 다닐 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호재가 반영될 거라고 보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트램이라든가 아니면 중앙지역에 이제 위례 신사선이 다닐 위례 중앙역 인근 지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격 추이를 봐가면서 저가 매물 위주로 매수를 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제 2028년 이후에 위례 신사선이 이제 착공을 한다든가 이러면 남이라는 아마 다시 재평가돼서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던 의료 복합 지역이 이제 확정이 돼서 만약에 착공해서 뭐 계획은 뭐 2026년 착공에 2029년 이제 병원 입주라고 돼 있는데 그거까지를 본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때는 아마 상당한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하고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제 트램 개통, 그다음에 외신선, 그다음에 의료 복합 호재가 이제 중기 성장 잠재력을 보유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단기에 어떤 급등을 바라보긴 힘들지만 중기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사유들과 또 장기적으로 보면 또 의료 복합 단지 입주까지 한다면 상당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단기 신고가 이제 지금 신고가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럽습니다만 그 와중에도 또 저가로 나온 그런 매물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잘 골라내서 선별 투자하시면 유망할 걸로 보입니다. 또 여기는 또 실거주 수요가 강한 평형 중심으로 시세의 하단 부분을 때려서 들어간다면 분명히 최소한 손해보지 않는 그런 어떤 매물을 확보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다만 이제 추가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건요. 지금 여기 전세가율은 한 60% 내외인데 이게 이제 어떤 추세를 보이는지도 한번 잘 보셔야 되겠고, 호가 분포도 이제 추이가 어떤 형태로 이제 보합인지 하락인지 상승인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이제 교통 호재 같은 것들은 물론 이제 호재는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완공이라든가 착공이라든가 또 뭐 이런 단계별로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 발표하고 보통 집값이 약간 상승하고, 그다음에 착공했다 그러면 또 이제 상승하고, 준공 시점에 상승하고 뭐 이런 3단계의 어떤 기간적 어떤 호재들을 잘 평가하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의료단지 요거 확정이 된다면 좋은 위치로서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오늘은 위례 신도시를 분석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